국경의 눈보라 속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 여인이 눈밭 위로 쓰러졌죠. 손목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고 붉은 피가 하얀 눈 위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구해야 할 가족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가족 중에는 10살 남짓한 소년도 있었습니다. 소년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고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 여인, 김옥순이라는 북파 공작원이었습니다. 한때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녀는 이제 75살의 평범한 할머니가 되었어요. 손목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항상 긴 소매 옷을 입고 다녔으니까요. 김옥순 할머니는 요즘 매일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백혈병으로 입원한 손녀 지민이를 보기 위해서죠. 지민이는 옥순 할머니의 전부입니다. 딸은 이혼 후 해외로 떠나버렸고 손녀만이 옥순 할머니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옥순 할머니는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좌석이 하나 비어 있어 앉으려는 순간 누군가 할머니를 밀치고 자리를 차지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검은 옷에 염색한 머리, 귀에는 여러 개의 피어싱이 달려 있었죠. 할머니 서 있어요. 난 오늘 피곤해서 좀 쉬어야 돼. 마스크 아래로 비웃음을 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젊은이, 이 자리는 노약자석이에요. 옥순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젊은 남자는 무시하고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가서 저기 서 있어요, 할머니. 난 지금 기분이 안 좋으니까 건드리지 마. 옥순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간 흉터가 있는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얼마나 많은 위험을 이겨냈었는지. 하지만 지금은 그저 연약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젊은 남자가 갑자기 일어나 옥순 할머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왜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더욱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어요. 긴장감이 지하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옥순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젊은 남자의 손이 옥순 할머니의 손목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났죠. 할머니의 몸이 순식간에 움직였습니다. 한 손으로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짚은 다음 작은 틈새를 파고들어 손가락에 압력을 가했어요. 으악! 젊은 남자의 비명이 지하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은 그는 무릎을 꿇고 말았죠. 옥순 할머니는 몸을 낮추어 남자의 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젊은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겠구나. 그리고는 가볍게 그의 손을 놓아주었어요. 지하철 안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승객들은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미친 할머니, 당신 뭐야? 젊은 남자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존심이 크게 상한 듯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의 행동은 취하지 못했죠. 옥순 할머니의 눈빛에서 무언가 위험한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앉아도 될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젊은 남자는 주변 승객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옥순 할머니는 천천히 앉았고 그 남자는 다음 역에서 화가 난 채로 내렸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학생으로 보이는 소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오랫동안 숨겨온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뻔했으니까요. 지하철이 병원 근처 역에 도착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천천히 내려 병원으로 향했어요. 손녀 지민이가 있는 소아과 병동은 6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옥순 할머니는 방금 전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내가 너무 과했을까? 과거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알리고 싶지 않았죠. 북파 공작원으로 활동했던 시절은 이제 먼 기억으로만 남겨두고 싶었어요. 병실에 들어서자 지민이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후 많이 야위어 있었죠. 옥순 할머니는 지민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어요. 우리 지민이 오늘은 좀 어때? 할머니, 오늘은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이 할머니 오시면 꼭 만나고 싶대요. 옥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불안했어요.
지민이의 상태가 더 나빠진 건 아닐까 걱정되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순 씨. 저는 지민이 담당 의사 강지훈입니다. 의사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옥순 할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본 듯한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죠. 강지훈 의사는 잠시 옥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민이의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지민이 상태는 안정적입니다만 백혈구 수치가 조금 낮아서 걱정이네요. 앞으로 일주일 정도 더 집중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지민이 괜찮아질까요? 강지훈 의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지민이는 강한 아이니까요.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시선은 자꾸 옥순 할머니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긴 소매 아래로 살짝 보이는 흉터였죠. 할머니는 무의식적으로 소매를 끌어내렸어요. 혹시 그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옥순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금방 침착함을 되찾았죠. 오래전 사고로 다친 거예요. 별것 아닙니다. 강지훈 의사는 뭔가 더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처방전을 수정하며 말했어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간호사분께 말씀하세요. 의사가 나간 후 옥순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지훈 의사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마치 자신을 알아본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했던 시절의 기록은 모두 비밀에 붙여졌으니까요. 복도를 걸어 나오던 강지훈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눈보라 치는 밤, 필사적으로 가족을 구해주던 여성의 모습. 특히 그 여성의 손목에 생긴 깊은 상처가 뇌리에 박혀 있었죠. 설마 그분이? 강지훈은 사무실로 돌아와 옛 사진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작은 금속 군번줄과 함께요. 어머니는 항상 말했죠. 우리를 구해준 그 여군인을 꼭 찾아 감사해야 한다고요. 한편 병원 로비에서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옥순 할머니와 마주쳤던 젊은 남자 민호가 울고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이죠. 민호야, 진정해. 아버지 곧 좋아지실 거야. 친구가 위로했지만 민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화를 너무 많이 내서. 민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다시 아버지를 화나게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죠. 오늘도 심한 다툼 끝에 아버지가 쓰러진 것이었어요. 바로 그때 옥순 할머니가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할머니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죠. 저 할머니.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굴욕을 잊지 못했던 거죠. 민호는 벌떡 일어나 옥순 할머니 앞을 가로막았어요. 할머니, 기억하세요? 지하철에서 저한테 한 짓? 옥순 할머니는 민호를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놓치지 않았죠. 물론 기억하고 있어요. 젊은이가 화가 난 것 같네요.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때문에 망신당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봤다고요. 옥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의 뒤편으로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때는 미안했어요. 하지만 젊은이도 내게 예의를 갖추지 않았잖아요. 민호는 할머니의 말에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예의? 할머니가 무슨 예의를 아세요? 난 오늘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시다고요. 옥순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분노에 찬 젊은이의 눈빛 뒤에 숨겨진 고통을 읽었기 때문이죠. 수십 년간 사람들의 진짜 감정을 읽는 데 능했던 그녀는 민호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할머니의 부드러운 한마디에 민호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죠. 그때 병원 경비원이 소란을 듣고 다가왔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나요? 병원에서는 조용히 해주셔야 합니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옥순 할머니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고는 친구들과 함께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그런 민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젊은이의 상처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강지훈 의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흑백 사진이었죠. 어머니가 간직하던 사진 속에는 10살 무렵의 자신과 부모님,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여성의 뒷모습이 있었어요. 틀림없어. 그 흉터, 그 눈빛. 강지우는 확신했습니다. 지민이의 할머니가 바로 자신의 가족을 구해준 부파 공작원이라는 것을요. 어머니의 유언처럼 우리를 구한 그 여군인을 꼭 찾아 감사해야 한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지민이의 의료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혈액형이 RH-였어요. 매우 희귀한 혈액형이었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을 미리 찾아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강지우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어요. 혹시 병원에 RH- 혈액형을 가진 환자나 보호자 명단이 있을까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한 후 대답했습니다. 네, 몇 명 있네요. 그 중에 어제 입원한 중환자실 환자의 아들이 있어요. 민호라는 분이요. 강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병실에서 긴급 호출 알람이 울렸습니다. 지민이의 병실이었어요. 강지훈은 달려가 지민이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지민이 곁을 지키고 있었고 간호사들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강지훈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간호사가 머리를 들어 대답했어요. 갑자기 고열이 오르고 호흡이 불안정해졌습니다. 감염이 의심돼요. 강지훈은 즉시 지민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이의 맥박은 빨랐고 체온은 39도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피검사 결과를 확인하자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민아, 선생님이 도와줄게. 괜찮을 거야. 강지훈은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옥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작전 중에도 울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손녀의 상태가 너무 걱정되어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 우리 지민이 살려주세요. 제발. 강지훈은 옥순 할머니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항생제를 투여하고 응급수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민이의 혈액형이 RH-라 병원 혈액은행에 재고가 많지 않아요. 옥순 할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북파공작원 시절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지만 지금은 그저 무력한 할머니일 뿐이었어요. 강지훈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을 찾았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연락해 볼게요. 그는 병실을 나와 민호에게 연락하기 위해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일로 민호와 옥순 할머니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한편 옥순 할머니는 지민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북한에서의 훈련, 위험한 임무들, 그리고 30년 전 그 운명적인 밤. 한 가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순간들이 생생했습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누군가를 구해야 해. 하지만 이번엔 내 손녀를. 병원 카페테리아에서는 민호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지만 의사들은 회복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어요. 여보세요? 민호 씨인가요? 저는 소아과 강지훈 의사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민호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낯선 의사의 전화가 의아했죠. 무슨 일이시죠? 병원에 입원 중인 한 어린이가 백혈병 환자로 골수이식 대기 중인데 긴급히 수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신과 같은 RH- 혈액형이 필요해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뭐죠? 지민이라고 합니다.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의 할머니가 김옥순 씨인가요? 강지훈의 목소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민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와 혼란 그리고 묘한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 할머니랑 저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강지훈은 당황했습니다. 지민이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민호 씨, 이건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잠시 접어둘 수 없어요. 민호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고요. 저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불편하게 끝났어요. 강지훈은 한숨을 쉬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책상 위 오래된 사진으로 향했어요. 자신의 가족을 구해준 여인.
그리고 지금 자신이 그 은인의 손녀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강지우는 결심했어요. 민호를 직접 만나 설득해야겠다고요. 하지만 그 전에 옥순 할머니의 정체를 확실히 해두고 싶었습니다. 지민이의 병실로 돌아온 강지우는 옥순 할머니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저기, 혹시 잠시 복도에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옥순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 끝 조용한 자리에서 강지훈이 입을 열었어요. 실례지만 할머니께서 혹시 예전에 특별한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옥순 할머니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경계심으로 가득 찼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강지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저는 35년 전 북한에서 탈출한 가족의 아들입니다. 그때 한 여성 북파 공작원이 우리 가족을 구해주셨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분을 찾아 감사드리라고 하셨죠. 옥순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그 아이였군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진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순간이었죠. 옥순 할머니가 천천히 소매를 걷어올렸어요. 손목에 깊은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비밀로 해주세요. 나라에서도 모르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강지우는 감격에 겨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토록 찾던 은인을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해주셔서. 그리고 지금은 제가 할머니의 손녀를 구할 차례입니다. 강지우는 민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민이에게 필요한 혈액형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민호라는 것. 하지만 지하철에서의 일 때문에 민호가 수혈을 거부했다는 것까지요. 옥순 할머니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북파 공작원 시절에 그 강인함이 되살아났어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 아이에게 사과하겠습니다. 병원 로비. 민호는 벤치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조금 호전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받았던 학대,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내면에 쌓인 분노.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호 씨. 고개를 들어보니 아까 전화했던 소아과 의사와 그 옆에 옥순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민호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왜 오셨어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도울 수 없다고요. 강지훈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잠시만 이야기를 들어주면 어떨까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민호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내주었어요. 세 사람은 카페테리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서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호 씨,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지민이의 상태가 위급해요. 그리고 이분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듣고만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옥순 할머니를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이분은 단순한 할머니가 아닙니다. 35년 전 북한에서 활동하던 북파 공작원이셨어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셨죠.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표정에 의심이 스쳐 지나갔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옥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하철에서 젊은이에게 보여준 그 기술은 특수 훈련을 받았기에 가능한 거였어요. 강지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북한에서 탈출할 때 옥순 할머니에게 구조받았던 일, 어머니가 평생 그녀를 찾아 감사드리라고 당부했던 일까지요. 그래서 이분은 제 은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의 손녀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민호는 말없이 옥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시선, 존경과 의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옥순 할머니가 천천히 손을 뻗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젊은이,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 진심으로 사과해요. 내가 과거의 훈련 때문에 과하게 반응했어요. 지금은 그저 아픈 손녀를 살리고 싶은 할머니일 뿐이에요. 민호의 눈에 잠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듯 했어요. 저도 그때 예의 없이 굴어서 죄송합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수혈 할게요. 어디로 가면 되죠? 강지훈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헌혈실로 향했어요. 민호가 헌혈 절차를 밟는 동안 옥순 할머니는 그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북파 공작원이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옥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저 손녀가 사랑스러운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죠. 지민이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민호의 혈액 덕분에 아이의 상태는 빠르게 안정되었고 열도 내려갔어요. 옥순 할머니는 병실에서 지민이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과거의 특별한 때로는 잔인한 임무를 수행했던 그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손녀를 사랑하는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어요. 할머니. 지민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옥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민아, 괜찮아? 아프지 않니? 지민이는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안 아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 의사와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어색한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지민이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강지훈이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덕분이에요. 옥순 할머니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젊은이. 내 손녀를 살려줘서. 민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구세요? 민호는 침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나는 민호라고 해. 너의 천사가 되어준 사람이지. 지민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천사 아저씨 고마워요. 병실 안의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강지우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린 시절 자신의 가족을 구해준 옥순 할머니, 그리고 지금 손녀를 구한 민호까지 삶의 순환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민이는 퇴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민호의 아버지도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죠. 민호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오랫동안 쌓였던 갈등을 조금씩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민호와 옥순 할머니, 그리고 지민이가 마주쳤어요. 민호는 지민이에게 작은 인형을 선물했습니다. 이건 내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인형이야. 이제 내가 갖고 있으렴. 지민이는 기쁜 표정으로 인형을 받았어요. 고마워요, 천사 아저씨. 옥순 할머니는 민호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 연락처야.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요. 민호는 쪽지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할머니. 앞으로도 종종 지민이 보러 올게요. 그날 저녁 옥순 할머니와 지민이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문득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바라보았어요. 한때는 비밀과 고통의 상징이었던 그 흉터가 이제는 새로운 인연의 시작점이 되었죠. 지하철 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탑승했습니다. 모든 좌석이 차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민호였습니다. 그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나 봐요. 민호와 옥순 할머니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민호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옥순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는 신나게 손을 흔들며 민호를 반겼어요. 천사 아저씨. 주변 승객들은 이 광경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이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가 한때 북파 공작원으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영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또한 아무도 그저 불량해 보이는 젊은이가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한 천사라는 것도 몰랐죠. 옥순 할머니는 지민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에는 새로운 인연들이 생겼어요. 과거의 비밀과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도시의 불빛 속으로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숨쉬고 있었어요. 때로는 우연한 만남이 삶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